고성군수 재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투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상근 고성군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고성 구민들의 투표를 높이기 위해 허수아비를 이용한 투표 동력 캠페인이 실시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도가 중국의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바이어들을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고성군 선거가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성군수에 출마하는 6명의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동분서주인데요. 고성 군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하나방송에서는 다양한 선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2.8 고성군수 재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은 고성 군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속속들이 찾아가 표심 잡기에 분주합니다. 하학열 전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이번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선거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후보들의 앞으로의 행보, 공약 등을 발표하는 대담방송과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방송에서는 후보자에게 듣는다라는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각 후보들에게 고성군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과 포부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담방송은 국민들이 앞으로 고성을 짊어지고 갈 고성군수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방송이 마련했습니다. 또 후보들은 오는 21일과 22일로 예정된 두 차례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정책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21일에는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방송 토론회가 열리게 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 후보와 무소속 이상근 후보만 격돌을 벌이게 돼 반쪽짜리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2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릴 하나방송 주최 토론회에는 모든 후보가 참석함을 알려오면서 3강 3약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화 방송된 토론회와 대담 방송은 하나방송 또는 하나방송 N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고성군을 발전시키고 고성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28일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으로 고성군을 이끌어 나갈 군수가 당선되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하나방송에서는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6명의 후보가 선거 승리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소속 기호 5번 이상근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고성군수 재선거. 재선거의 불명예를 씻고 새로운 고성을 만들기 위해 6명의 후보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상근 후보는 정 고성군의회 의원과 현 통영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133만 8천 원의 재산과 한 건의 정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단지 조성, 제2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공룡 엑스포 정부로부터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 거점 관광지 친환경 판매장 설치 등 굵직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석패했던 이 후보는 고성군을 위한 준비된 군수 후보인 자신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경제가 살아야 되니까 고성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성 통영의 경제선을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쇠고성 개발본부를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고성의 잠재적인 산업인 해양, 조선, 항공, 그리고 또 관광, 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령 인구가 지금 사실 25% 넘는 그 최고령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 복지를, 어르신들 복지를 우선시하되 우선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복지에다 중심을 가지고 어른들이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노인 종합 복지타운 이 조성이 제가 하나의 이 대공약이거든요. 그거는 또 현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이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터가 있거든요. 그 터를 활용해가지고 종합 노인 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로 정책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공약은 앞전에 전임 군수들이 지금 못다 했던 그런 사업들을 재점검해가지고 또 더 발전시키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임 앞전에 군수들 그 부분들을 정책들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하나 전개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는 28일 전국 유일의 단체장 선거인 고성군수 재선거.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의 꼼꼼한 검증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꽃이 활짝 피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성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고성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허수아비를 이용한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만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실을 나타내는 황금빛 들판을 배경으로 허수아비가 서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허수아비, 하지만 이곳에 서 있는 허수아비는 조금 특별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2.8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허수아비를 이용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인 참참, 바루, 알리도 참가해 투표 참여 캠페인에 힘썼습니다. 투표 참여 캠페인은 20일 하루 동안 고성군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송악리 고분군에서도 현수막과 피켓으로 12.8 고성군수 재선거를 알리는 한편 고성 지역의 중심지인 동해사거리에서는 새로운 군수에게 바라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재선거의 경우에 임기 만료인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데 고성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허수아비를 이용해서 이색적인 캠페인을 펼치게 됐습니다. 10월 28일 투표일에는 반드시 투표를 참여해 주시고 부득이 참여가 어렵다면 사전투표일 23일부터 24일까지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0월 28일은 고성군의 새 군수를 뽑는 선거날입니다. 고성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군수를 뽑기 위해서는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국 내륙 지역의 바이어 8명을 초청해 도내 100개 농수산식품업체와 수출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경남의 농식품이 중국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우한 등 내륙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경남의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중국 수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중국 내륙 지역은 7억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가운데 아직 한국 식품이 유통되지 않고 있어
이번 상담회를 통해 한국의 농식품이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남도민대책위원회가 19일 경남도 교육청 정문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정교조 경남지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경남시민사회단체 61개가 결성한 것으로 이들은 지난 5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남교육은 위기에 직면했다며 결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정치권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도내 거점 지역에 100여 개 현수막을 내걸고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주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제37회 경남교육상 후보자 추천을 다음 달 5일까지 받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경영, 교육 연구, 학생 지도, 교육 여건 조성에 공적을 세워 경남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와 관리직 교원, 교육 전문직, 민간인 중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은 수상 대상자로 적격자가 있을 경우 본청 국과장 및 담당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남교직단체장이 도교육청에 추천하면 됩니다. 경남교육과 관련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경남교육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5명 이내로 수상자를 선정해 12월 22일 도교육청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매년 1000송이 이상의 꽃을 피우는 국화 다륜대작이 30일 개막하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륜대작은 천양여심이라는 품종으로 한 그루의 국화에서 가지를 둥근 형태로 퍼뜨려 가지마다 꽃이 피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2007년 마산 국화축제에 처음 등장해 702송이의 꽃을 피운 다륜대작은 지난해 1,500송이를 넘겼으며 국화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제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올해도 1,500송이 이상의 꽃이 핀 다륜대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남대학교는 20일 최치원 선생의 학문을 연구하는 고은학 연구소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고은학이란 고은 최치원 선생의 학문 사상과 관련된 학문을 일컫는 말로 특히 이번 개소식을 통해 그동안 고은 선생의 발자취를 재구성해 체계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경남대가 처음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박주규 경남대 총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앞으로 고은학 연구소가 고은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메카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6일에는 고은학 연구소를 기념하는 전국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술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위치한 창동예술촌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리아 갤러리에서는 내달 1일까지 박연경 작가의 개인전인 행복을 주제로 한 스토리가 있는 행복 토우전이 열립니다. 박연경 작가는 작가 노트에서 어제를 기억하는 흙으로 만드는 세상 속에는 긴 이야기가 녹아있다. 이 또한 역사가 될 것이다. 오늘은 그냥 행복해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트센터 2층에서 열리는 경남 여성작가회 소품전은 내달 1일까지 35여 점의 소품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19일 간부회의에서 대표 축제 유료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진해 군항제, 가고파 국화축제, K-팝 월드 페스티벌 등 3개 축제를 놓고 유료화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 통영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과 거가대교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들이
시내 차량들과 합류하는 국도 14호선의 간선도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도로는 평일에도 출퇴근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몰리며 상습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사천시 소재 한 선착장에 계류 중인 낚시여선에 침입해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낚싯대를 절취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군 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던 전 해군 장교 A씨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당초 창원보훈지청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금품으로 선수들을 포섭해 스타크래프트2의 경기에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프로구단 감독과 선수, 브로커 등 11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마산 여자고등학교와 함양 마천중학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인권 교과목을 운영합니다. 이 두 학교는 최근 경남도 교육청에 성인권 교과목을 요청해 승인받았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수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9일 마산 야구장에서 한국야구의 명예설가이자 한국야구위원회 야구발전위원회 위원장인 허구연 씨를 새 창원 마산 야구장 건립 자문대사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창원시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19일 시정회의실에서 안상수 창원시장과 안병학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 간에 동네 서점 살리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욕지개척기념사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욕지도서관 광장에서 김동진 통영시장, 강혜원 통영시의회 의장 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욕지섬 문화축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는 17일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시세끼 밥상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원받은 1인용 밥상 20개를 냅킨을 이용해 꾸미는 작업을 실시한 후 독거 어르신이나 저소득 세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소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의 보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브랜드화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17일 진북면 하늘바라기 농촌교육농장에서 행복해지는 꽃잎 이야기 하늘바라기 팜파티를 개최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18일 진전면 소재 적석산 일원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70여 명이 참가해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 및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8일 창원시 마산하포구 자산동 무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자산동민의 날 한마음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모여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은 지난 20일 창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이해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립 마산박물관 다문화 가족 컬처 투게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